교통 문제로 좀 넘어가서 뭐 요즘에 이제 거의 뭐 계약이 되고 진행이 중입니다만 도시철도 철도에 대한 이해나 관점은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도시의 주 여론이겠죠. 근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고 분양 당시부터 주요 기반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게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과장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보고 분양받았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한강신도시의 전부는 아니죠, 도시철도가. 그러나 한강신도시에서 도시철도를 빼놓고 얘기한다면 한강신도시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적자 문제라든가 운영비 보전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김포시 전체 재원이 한 4, 5년 이상 이제 크게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위기이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지출이 크기 때문에 딴 복지나 문화 예산을 하나도 책정 못해서 김포시로 사람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쪽 도시철도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쪽에서는 그게 있어야 사람이 들어와야 세월이 늘고 도시 규모가 불어나서 이게 생기지, 인구도 없는데 어떻게 문화예술 복지예산을 지출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똑같은 얘기지만 상반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강신도시 주민 뭐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 도시철도는 사실 갑론을박했거든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가 이제 됐어요. 어느 정도 되고 추진 중인데, 단지 이제 신도시민이나 이제 김포시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바는 이게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이미 절차적으로 플로우가 다 왔고 이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단계에서 급할 건 없어요. 이제 결정되고 추진하는 마당에서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급할 건 없거든요. 이미 다 결정된 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우대로 어느 정도 좀 추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그걸 제로나기에는 너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사실 도시철도 무용론 나오는 자체가 뭐 반가운 분도 있고 싫은 분도 있겠지만은, 무용론이 나왔다 그러면 대안을 확실한 거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주장하신 분들은 나와줘야 됩니다. 나 누군데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내가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반대합니다고 해주셔야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알 수 있지, 그냥 뒤에서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그러기에는 중체대한 문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시민의 중지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공은 뭐 관관 아니 선출 쪽에 뭐 어느 정도 위임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겠지만은,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감시는 뭐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철도 관련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 유일하게 김포와 서울하고 한 25km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로 찍으면요. 그 안에 철도가 없는 데는 유일한 도시가 김포입니다. 김포인데 제가 얼마 전에 별내도 한번 아파트들 많이 져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2개가 지나갑니다. 광역철도랑, 걔네는 우리보다 더 인구도 더 적은 별내 신도시라고 하는 데인데, 택지라고 그러죠. 사실은 신도시가 아니라. 근데 지하철이 2개나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시간 싸움하고 허송 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이거 저희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철도 하나 보고 들어와서 아침에 좀 지금 멀더라도 철도 타고 가면 얼마나 좀 정확한 시간에 갈까, 이거 때문에 가는데 행정의 능력의 부재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데서도 2개가 지나가는데 더 큰 김포시는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능력과 모든 사람들의 다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는 LH나 뭐 이런 데만 자꾸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부터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포시부터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진짜 뭔가 좀 체력을 쌓던가 아니면 뭔가 해서 강하게 좀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간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개통을 해야 하느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른 곳에 뭐 있는 것도 부럽긴 하지만 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김포가 서울이랑 붙은 도시라는 걸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 사람들은 김포가 실제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입니다. 그 놀랍게도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김포가 김포공항은 알지만 김포 그러면 어디 저 파주 지나서 어디에 있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김포는 혼자서 살아왔던 곳이에요. 아무 불편 없이. 그런데 이제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생겼고 이제는 변화할 시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전철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는 와서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왜 여기는 기차가 없는가. 전철이 아니라 왜 기차가 안 다니나. 왜 고속버스가 안 다니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숙제예요. 이 도시철도 문제가 아니라 물론 위로 막혀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기차도 다녀야 되고 GTX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시외버스든 고속버스든 어떤 터미널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계속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우리가 경주에 여행을 가고 어디 박물관을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과연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될 것인가. 이게 오지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도시가 그리고 서울과 붙어 있는 곳이 이렇게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는 서울로 접근하는 어떤 교통의 출퇴근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외부와 단절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너무 좀 소극적으로 지금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분명히 시간이 감으로써 보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도시철도 문제는 신도시 주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신도시 그 교통광역교통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론 주체인 건 분명해요. 그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외에 또 약 4천억 이상의 우리 시 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B시를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운영 적자도 27억으로 줄여놨고요. 다시 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뭐 시 재정도 한 1,000억이면 된다고 지금 해서 뭐 B시를 1점 얼마까지 맞췄대요. 뭐 내부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런 건데 반면에 이제 김포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또 철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또 사실이에요. 왜? 그 운영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주민들만 책임인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세금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딜레마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났거든요. 이게 지금 뭐 난단 전자에 그 아파트 허가도 안 나고 지금 공사 계약해갖고 발주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포시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법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있어서 제대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최소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를 비롯해서 때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뭐 통합발주해서 단독 수익 실험해서 지금 92.5%로 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개별 가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92.5%로 계약했단 말이죠. 만약 이것이 차량 따로 신호 따로 입찰을 붙여도 안 되면 과연 90% 이상 갔을까요? 내가 볼 땐 최소한도 아무튼 85% 전후에서 이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듯이 설계가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몇백억씩도 우리가 손해보게 되는 이런 재원들을 세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경아가 고민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게 가면 돼요. 그런데 가는 절차에서 특정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일정의 어떤 그 필요성 때문에 무리하게 아직 승인도 안 난 거를 땡겨서 한다든가 등등해서 또 내지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입찰해서 계약을 뭐 더 많이 주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 그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신도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합회들이 좀 철저하게 하되 정상적으로 잘해라.
이런 부분도 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철도 문제가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착공이 되고 개통이 되더라도 제2의 철도망 계획은 또 있는 거거든요. 김포가 필요가 해요. 한 축이 뭐 GTX 얘기도 뭐 한가에 나왔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명히 철도망은 또 하나 생깁니다. 예? 수도권 그 환상망도 국가계획에 점선으로 돼 있어요. 언젠가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왔냐. 사실 지금 신도시 문제하고 약간 떨어진 듯하지만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게 시내폴리스거든요. 시내폴리스 발표하고 우리가 유치했다고 자부심에 들떠서 이게 뭐 1조 5천억, 2조 원짜리 사업인데 영상단지로 키워서 막 이렇게 할 땐 좋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 본 게 딱 하나 있죠. 시행자가 누구냐. 김포시예요. 경기도인 줄 알았더니 김포시예요. 김포시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서. 할 수 없는 걸 주고 받고 한 거거든요. 근데 철도 똑같잖아요. 이거 시행 책임자가 김포시인 거예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자치단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철도 시행자인 데가 없어요. 신도시 중에.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작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구나 양천구가 도시철도 자치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돈 훨씬 더 많아요.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야 그래 띄워줄게 하고 넘겨준 걸 갖다가 우리가 그때 사실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행 주체를 바꿔달라 하고 강력하게 뭐 우리가 경전철, 중전철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시행 주체를 강력하게 변경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넘어온 거고요. 물론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음에 또 철도망 계획이 국가에서 분명히 작년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철도망 계획에 지금 우리가 김포 도시철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확정된 거라 다 진배 없잖아. 옛날부터 국가에서 하겠다고 한 건 사업이니까. 근데 2010년에 5년마다 발표죠. 2010년에 발표된 국가 철도망 계획에 김포는 없어요.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개발연구원 그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토론회 자리 있을 때 나가서 이거 없는데 우리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 왜 국가 계획에는 빠져 있죠? 그랬더니 이미 지문대지 왜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 그 철도망 계획이라는 건 5년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를 막 줘갖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기본 계획을 써놓고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은 도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그 평가가 바뀌든 간에 바뀌면 그 선으로 가는 거예요. 반영을 해서. 근데 만약에 이쪽 강원권이나 서해권을 갖다 보면은 서해권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과거에 계획했던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서. 근데 김포는 모든 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됐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려면 3, 4년 걸린다. 근데 사실 그 토론회 한 뒤로부터 지금 3년이 흘렀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때 그걸 어느 정도 추진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철도를 갖다 추진했던 유사 사례가 인근에 부천시가 있어요. 시흥부터 올라가는 소사원시, 소사대곡이 이어지죠. 소사원시는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소사대곡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줬는데도 못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광역철도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부에서 처음에. 광역철도로 해라. 광역철도가 75%는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고 25%는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나눠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걸쳐있는 게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고양시인데 돈이 없어 못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지역이 또다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우리는 광역철도 안 되겠어 해서 일반 철도로 해줘 이렇게 됐어요. 일반 철도는 100%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다진 거는 국가에서 운영해요. 지금 그러다 세 개 지역의 그 시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국회에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이거는 일반 철도로 한다. 단 너무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90%는 국가에 줄 테니 10%만 내라 이렇게 해줬거든요. 지역에서는 또 그거 갖고도 반대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근 지역이나 이런 철도망 계획, 제가 이제 장기 국가 철도망 계획에 언급을 한 거는 거기는 다 철도망 계획이 들어가서 세 개 자치단체가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바보가 아닌 다음에 펴보거든요. 피면은 우리 지역으로 뭐가 국가시설 기반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과 연대를 해야 된다구나 라든가 아니면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거기 딱 나타나요. 지도에. 근데 이걸 갖다 그런데 국가계획에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해놓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김포시 자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더 연장선이 된다면 강화도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좋아지면 북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철도망 계획을 싹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냥 결국은 김포시의 도시철도 하나만 남았다.
아쉬운 거죠. 혹시 그 하남이 뭐 이렇게 국철로 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이 김포 도시철도가 사실상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BC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사실은 김포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실은 김포시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은 이게 호리병 구조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어디로 연결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하남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어디 말씀하셨어요? 별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중간 기착점으로 보니까 이런저런 국가 철도망이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나가는 이 부분들, 그리고 뒤에 뭐 강화도라든지 북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이 막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막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는 국가 철도망으로 키워줬어야 되는데, 이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호리병 구조로 돼 있고, 어떤 BC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불리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게 김포시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B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요즘에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사발곡도 우회 도로로 나가는 도로라든지 한강로 타고 하는 대중교통이 자꾸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포공항 부분들이 요즘에 18분,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면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쌍용예가 주민들이, 이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김포공항 부근에 막히기 때문에 그거에 의미가 있는데, 기타 시간에는 사실은 도시철도 타려고 한번 갈아타고 전철 타고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서 뭐 2-3분 정도 기다리고 5분 정도 기다리고, 이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냥 집 앞에서 바로 버스 타고 뭐 기다리는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 15분에서 18분, 장기 지구 같은 경우에도 한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나중에 이 도시철도 부분들이 김포시에서 이게 BC 부분을 과연 맞출 수 있을 거냐, 이런 좀 걱정도 좀 앞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탁하고 싶다면은 김포 도시철도 부분을 김포시의 문제만으로 좀 국한시키기보다는 먼 미래의 어떤 국가 철도망 자체, 간선망 자체, 또 강화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더 멀리 가서 북한하고 어떤 교류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을 주고, 그냥 운영비 적자도 국가에서 일부분 메꿔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또 제가 네. 작년에 김포 시장인가 도시철도 때 간담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남 얘기하셨잖아요. 하남의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김포시 인구는 알지만 11만에서 13만 그때 찍을 때입니다.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감고 당을 떠나서 다 모여서 철도해달라고 난리 부르스 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30만이라는 이제 50만까지 가는 도시를 만들면서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이거 갖고 이렇게 흠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무엇을 노력했고 정치인들은 무엇을 노력하는지 좀 얘기해달라 했더니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이 처음 시발 이 자체가 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철도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만 했지,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더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왜? 장기적으로 9호선을 그냥 막연하게 끌어와서 해야겠다 했는데, 시장 가서 해서 안 되니까는 이거 도시철도로 안 되니까는 경전철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이 개념이
오히려 더 저렇게 후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남처럼 우린 안 돼. 끌어와야 돼. 배수진을 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의지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질문을 그렇게 드렸을 때도 명쾌한 답을 못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큰 전략적 그 관점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아까 이경고 문제 비슷한 얘기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접근해서 좀 영향을 몰아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당시에 그 정말 왜 그랬느냐, 각 거기 위에 있던 분들이 그 책임자들이 왜 일을 이렇게 꾸몄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본인들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김포에 관여된 모든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전철 하나를 놓고서 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훗날 우리 그 후손들에게 김포 시민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넘겨줬다는 것 자체가 전철은 필요합니다 분명. 그렇지만 그 어떤 그 국가 사업이 아닌 어떤 지자체 사업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항상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거는 하나의 빚이죠. 그래서 분명 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은 안고 가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는 언젠가는 대답을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예,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김포 저 한강 신도시 이외 지역에서 봤을 때 너무 너희들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까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도 앞으로 운영함으로써 예, 한강 신도시민을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한강 신도시민을 위한 전철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분명 앞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단 김포시를 비롯해서 관계없는 어떤 고촌에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한강 신도시 분양이 빨리 제대로 본궤도에 올라가야 김포에 또 김포시의 재정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고 김포시가 발전이 됨으로써 또 그 회수가 되고 또 지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밑빠진 독에 그 물붓기가 아닌 저희들이 어떤 그 이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전철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있음으로써 또 인구 유입이 더 빨리 들어오고 그다음에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저희 양 연합회에서는 또 특히나 우리 저희 총연합회에서는 지난 연말에 강력하게 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하면서 시위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하고 또 조언을 하고 우리 의견들을 피력할 것입니다. 뭐 물론 연합회 저쪽 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 거고요. 이 철도는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 전체를 생각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제가 간단히 얘기해 좀. 그 일단 뭐 잘 이용하지 않게 될 지역과 자주 이용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역이 다 원하는 건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이제 더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한강 신도시 지역에서 애초에 약속됐던 그 기반 시설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 전체가 도시철도가 적자를 내게 되면 김포시 전체가 부담하고 거슬려도 김포시 시민 전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반대의 논리라고 그러면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9호선 도입이 국토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어요. 고촌으로 안 들어오고 불변동 안 거칩니다. 그냥 공항철도 여기서 분기해서 곰단 1, 2차 부지하고 신도시까지 한강 신도시까지만 딱 꽂는 게 검토가 됐고 공문서가 돼서 발표가 됐어요. 그때 지역 여론이 벌떼같이 일었습니다. 김포 고촌 통과해야 되고 북변동 통과해야 되고 와야 된다. 김포를 거쳐서 분명히 와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하고 반대하셨거든요. 다. 그때는 신도시가 채 여기저기 뭐 우남도 분양을 하기 전이었고 애매한 시기였어요. 입주도 안 돼 있고 이런 시기인데 벌떼처럼 이러고 다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선거철 안 몰려갖고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 다 달려가갖고 이건 안 된다. 원도심 분명히 거쳐라 하고서 꺾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저희 뭐 신도시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은 입주하기 전이니까 발언권도 없을 때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냥 그렇게 놔뒀어야 되는 그러면은 김포시가 재정 부담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 논리라고 그러면.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물론 그때 사신 분들이 계속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런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친구라고 설명하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신도 시민들이 세금을 또 냅니다. 그로 인해서 김포 재정에 보탬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니까 저희만 쓰겠다 아니면 저희가 뭐 다 옳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손해 볼 수 있는, 물론 그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그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기반 시설이라는 거 그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여기 어떤 그 기여도도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그쪽 다른 소외된 부분도 또 한강 신도 시민들은 또 지원을 해드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허가가 안 났는데 지금 건축을 아파트를 짓는다 비유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 뭐냐면 지금 허가도 안 났는데 공사 입찰하고 다 했습니다. 공사 불능, 재원 부족, 공사 불능.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저희 김포신문에서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신도시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자꾸 물어봐서 못하게 됐을 경우 대안이 뭐냐,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만 얘기하는 예, 그냥 뭐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걸 자꾸 요구해서 각인을 시켜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반대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차량 선정에 저도 뭐 도시철도를 제가 참 그 기사를 여러 번 다루면서 제가 반성 및 후회를 많이 했던 게 왜 처음부터 관심을 1차부터 안 갖고 뒤늦게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이제 소비한 측면. 이게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은 시의 논리는 지금도 일반적으로 차를 선택을 해야, 열차를 선택을 해야 거기에 맞게 터널을 크기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일반론으로 얘기하는데 얼른 보면 그 논리가 맞는 거죠. 근데 원래는 쭉 전체 과정을 보면 그게 아니고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계획, 실시 설계, 그렇죠. 그것을 다 영역을 통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차량 형식 선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차량 형식 선정을 하면 기본 사양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하지 않아도, 특정 회사 것을 입찰하지 않아도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그 실시 설계 승인이 떨어져야 그게 최종 사업 승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그거에 준해서 설계가를 나오고 해서 비로소 입찰들을 해서 특정 회사 물건들을 구입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도시철도 2호선, 인천 2호선 사례만 가지고 거기는 아시안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냥 풀로 무시하고 그냥 한꺼번에다가 통키로 발주를 해서 해버리는 경우거든요. 그 사례 하나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참 이제 안타깝고, 거기에 이게 뭐 이렇게 올해 안으로 꼭 착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어떤 나름 또 그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다 보니까 무기나에 내가 보는 이렇게 가는 건데, 만에 하나 다음에 가서 사업 승인이 안 나거나 그렇죠. 날 가능성이 물론 높죠. 그런데 이런 등등의 지금처럼 뭐 하고 다 BC 검사를 하는데 왜 현실적으로 김해나 용인이나 이런 데는 수요 예측의 20% 미만, 의정부까지 해서 20% 미만밖에 안 타는데 끝끝내 김포는 8만 8천 명이 다 100% 탄다는 전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들어가는 비용 예산은 다 깎으면서 탈 것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데 20% 되는 것을 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억지춘향식으로 지금 BC를 맞춰가면서 이제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감사원 그 지적에 따라서 정말로 김포도 다시 두 군데 세 군데 공신력인데도 다시 수요예측 다시 해라. 그리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BC를 맞춰라. 이렇게 사실은 해야 내가 볼 때는 현실적인 게 맞는 건데, 지금 뭐 그렇게 되면 BC 안 나오면 이제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